안녕하세요. 아래트 심리상담센터 최윤희라고 해요. 오늘은 우리 아이의 이중생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이중생활이라고 해서 되게 거창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집에서 하는 성격하고 그리고 집 밖에서 하는 성격하고 아이가 다른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우선은 아이가 이중생활, 그러니까 집에 있었을 때 생활하는 거하고 집 밖에서 생활이 아이가 좀 다르면 왜 다른지에 대해서 이게 우리 아이가 왜 이러지? 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때 보통 이제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집 안과 밖의 환경을 좀 알아보는 게 좀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집 안에 하고 집 밖에 하고 환경이 좀 어떻게 좀 다른지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집 안에서 예를 들어 집은 보통 이제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이 있는데 부모님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형제가 있으면 형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엄마 아빠가 바쁘기 때문에 집에서 뭐 낮 시간 동안에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아이를 좀 봐주는 상황도 있을 텐데, 우선은 집 안에 상황이 좀 어떤지, 그리고 집 밖이라고 하면은 우리 아이가 뭐 어린이집을 간다든지 아니면 유치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학교를 간다든지 그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우리 아이가 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집 밖에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집 안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통제를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그냥 우리 아이가 원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그거를 원할 것 같아서 뭐 이렇게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그냥 자유롭게 좀 놔두는지 어떤지 그거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집 밖이라고 한다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학교든 우리 아이가 친구들하고 어떤 관계를 좀 어떻게 맺고 있는지, 그리고 친구들하고의 어떤 경쟁 상황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어떤지, 그리고 교사하고 관계가 좀 어떤지, 그리고 교사의 말과 행동이 집에서 아이를 보호하는 양육자하고 좀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거를 좀 관찰할 필요성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집에서는 밥을 전혀 먹지 않는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는 밥을 되게 잘 먹어요. 그 이유는 어떤 거일까요? 보통 집에서 아이가 혼자이고 뭐 형제가 없거나 그랬을 때 엄마가 아이를 밥을 먹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이 밥 먹을 때 아이가 밥 먹는 게 잘 안 먹으니까 뭐 TV나 아니면 뭐 요즘에는 아이들한테 그 스마트폰이나 그런 걸 좀 많이 보여주시는 어머님도 계시는데, 그거를 좀 보면서 아이가 먹는 거를 좀 먹을 수 있게끔 하시는 어머님들이 있는데, 그랬을 때 아이가 보통 이제 그런 거에 어떤 뭐 매개체나 매개물로 인해서 먹는 거에 집중하지 못하면은 아이가 먹는 거에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거를 좀 어머님들이 모르셔서 먹을 때 스마트폰을 항상 놔둬야 아이가 먹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서 조금 먹기 때문에 그렇게 놔두신다고 하시는데,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집에서 먹는 경우도 있고, 근데 학교에서나 아니면 유치원, 뭐 어린이집에서는 아이가 되게 잘 먹는다고 한다면 주변 환경이 먹는 환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되게 잘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환경이 좀 어떻게 다른지를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집 안에 하고 집 밖에 하고 생활이나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다르다라는 거,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것 때문에 좀 다른지 그거를 좀 관찰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환경 파악하게 되면은 아이가 보이는 문제를 파악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어떤 것 때문에 좀 뭐 힘들어하는구나, 어려워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보는 게 환경이에요. 환경 속에서 아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거를 봐야 되는데, 그 환경 속에서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는 거를 통해서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타인이나
소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다른 친구들하고 어떤 갈등이 있으면 소리를 지른다던가 아니면 친구를 밀치거나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근데 집에서는 그런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는데 밖에서 만약에 그런 행동을 보인다고 하면 아이가 집에서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니까 화나 뭐 짜증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지만, 학교나 다른 집 밖에서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가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가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를 밀치는 행동을 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황이 좀 어떻게 다른지 그거를 좀 알아봐야 되는 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중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문제가 많다라고 하기보다는 환경에 의해서 보통 아이들은 행동을 하고 내가 원하는 거를 취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 행동이 옳거나 그른지를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아이가 있고요. 이거를 전혀 몰라서 아이가 소리 지르거나 어떤 때를 쓰거나 아니면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던가 그런 부분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모른다고 한다면 이 부분보다는 다른 부분을 좀 더 좋다라는 걸 아이가 알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아이들은 보통 이제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그거 능력을 잘 발휘를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이가 스트레스를 좀 낮출 수 있게끔 어떤 활동을 좀 한다던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가 내가 지금 상황에서 스트레스 좀 받고 있지만 이거는 이 방법을 해봤더니 별로 안 좋아 라고 아이가 생각이 들면 이제 행동이 다른 행동으로 좀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좋은 방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중생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가 되게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시는 어머님도 계시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아이가 지금 놓인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를 우선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가 행동이 이 환경으로 인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고, 그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겠구나. 그리고 거기다 조금 더 나아간다면 우리 아이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친구들 아니 아이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겠구나라는 거를 알면은 환경을 좀 제거할 수 있으면, 안 좋은 아이가 좋게 생각하지 않는 환경을 제거해 줄 수 있으면 그걸 제거하는 게 좋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이하고 어떤 놀이 상황을 좀 통해서 아이한테 그거를 좀 알려준다던가 아니면은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을 좀 통해서 아이가 어떤 안 좋은 환경에서도 아이가 그거를 잘 견딜 수 있게끔 한다던가 하는 방법들은 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간략하게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다른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